있다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 공분서주하는데.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일단 우리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할 것 같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박 3일이죠. 미국까지 가서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밤 늦게쯤 도착하고 네. 그러면 미국에 정확히 몇 시간이나 있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30시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북이래.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의 총 시간이 얼마냐 네. 하는 문제가 논란이 있었어요. 2시간이라면서요. 2시간인데 네. 총으로 하면 그러니까 116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2시간 가량? 예, 2시간 네. 가량. 그런데 이제 어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분밖에 단독 회담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마치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제대로 회담도 못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로 두 분만 만나는 회담의 원래 계획은 약 29분 정도가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그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쓰고 나니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전체 29분 중에 27분을 본인 얘기하고 기자들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2분밖에 결국은 단독 이제 비공개 단독 면담은 네. 2분만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강경화, 정용, 그다음에 폼페이오, 볼턴 보좌관이 함께하는 이제 정상회담, 소규모 회담이 네. 18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조윤재 주미 대사까지 합쳐서 확대 회담이 59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6분, 약 네. 2시간 동안의 회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준비했던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포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형식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만나봐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야말로 실무회담이죠. 네. 네, 이제 그만큼 우리 문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 가지 않으면 미국의 분위기가 워낙에 강경해지고 또 혹시라도 북한에서 강대강으로 나오게 되면 하노이가 결렬됐지만 협상 테이블은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쩌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위기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이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받아들여서 지금 이루어진 거니까 잘 안 되니까 뭔가 이번 회담에 뭔가 그 확실한 극적인 타결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의 여건은 사실상 그런 것을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네. 강경파들에게 제동을 좀 걸고 그다음에 협상의 동력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뭐 저는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 꽉 막히면 일단 하는 말이 일단 가서 만나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간단하게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 또는 뭐 총평이라고 할까요?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에 이제 세 가지 목소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은 진정성이 처음부터 없었다. 왜냐하면 엔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비핵화에서 네. 안 한다라는 얘기가 퍼지고 있고요. 결렬 이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재 만능론입니다. 북한이 제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더 밀어붙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양보하지 말고 북한을 더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또 이번 세 번째가 뭐냐면 톱다운형 방식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실물 협상을 거치지 않고 지금 정상끼리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로 강경파들이 실무적으로 넘어가면 북한을 더 이제 사찰이나 이런 걸 옥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했습니다. 합의 중에 탑다운은 계속 간다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재 문제는 제재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이견이 지금 있는 것 모두 발언을 보면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진정성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그 공표 O표 하나, X표 하나, 삼각표 하나 이렇게 저는 좀 보여. 탑다운 방식이 우리로서는 더 나은 중요하죠. 거죠. 일괄 예.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들끼리 뭐 단판을 짓는 이 방식은 네. 계속 간다는 네. 거예요. 그 방식은 확인했다 이거죠. 탑다운 네, 방식은. 원래는 이제 실무자들이 이것저것 한 단계 한 단계 합의해가지고 올리면 다시 또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지금 내부적으로 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7번째 한미 정상회담 영상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외가 탄 차가 백악관에 도착하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특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반갑게 악수하고 역대 한국 대통령 부부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두고 봐야겠지만은 희망한 가운데 우리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I think I can say that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better. Our relationship is on a personal basis, very, very close.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주한 미군에서 헬기를 보내주는 등으로 해서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3차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각각 길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ve never said it would be. It's step by step.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런 데서도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있죠. 네. 지금 트럼프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이제 노딜 하고 와서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하게 잘하고 왔다는 게 지금 오히려, 여야가 거의 오히려 판을 엎고 왔더니 업고 왔더니 네. 오히려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는 조금 더 끌어가고 싶을 것이고 그다음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나 이쪽이 지금 수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느긋한 모습을 보이는 게 협상의 기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조금씩 남기는 것들을 좀 보일 수가 네. 있었습니다. 그 여지 물론 톱다운 방식의 빅딜 방식 네, 네. 영어를 자꾸 써서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정상들끼리 단판 짓는 방식 네. 네, 그걸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 단계씩 스몰 딜이라고 하는데 스몰 딜에 대한 언급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준비됐으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d have to see what the deal is.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그러니까 스몰 딜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네. 우리 귀에는 저게 더 들리지만 그렇죠. 사실 방점은 여전히 빅딜의 네. 정상 간의 어떤 한판의 승부 네. 여기에 찍혀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이제 와싱턴 포스트 같은 것에서 이제 스몰 딜의 의미를 좀 챙기긴 했는데요. 네. 그 북한이 하노이에서 좀 과신했던 부분은 뭐냐면 영변 다음에 뭘 할 건지 로드맵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맥락이 나와서 엔더 스테이트가 있으면 자꾸 영어서 죄송합니다만 있으면 할 경우에는 스몰 딜이 가능한 거니까 결국 빅 딜을 향한 스몰 딜이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외교적 영어도 들어있고 핵 관련 용어도 네, 있어서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영변을 포기하려는 보따리를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네. 그 프로세스 끝에 네. 트럼프 대한- 대통령은 비핵화의 큰 그림,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 전체 협상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빅딜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그러나 그 빅 딜을 이끄는 스몰 딜이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전제 정도인 것 네. 같습니다. 폼페이오도 국무장관도 얼마 전에 뭐 여지를 좀 두겠다. 이건 뭔 말이에요? 뭐 리틀 룸이나 아니면 리틀 스페이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북한은 지금 5가지의 유해 제재를 내려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와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비자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인사들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길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이니까 뭐 사실 상징적으로 조금 풀어주겠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기조 자체가 조금 푼다, 완전 제재가 끝까지 간다고 했던 네. 부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뭐 그런 경우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귀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 만남 네 번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백악관에서 고개를 끄덕여 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미국의 허락까지 받을 아니, 이유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러 표현 안 썼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그렇긴 미국의 한데 동의를 얻고 가면 더 좋죠. 더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견해차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대부분 모두 발언입니다. 사실상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려면 사실상 원래 패턴은 북한을 가서 북한을 설득시켜서 미국에 가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자기 입장 정리를 위해서 지금 완전히 그 접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여지를 보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갔다가 북한을 설득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예비회담? 디딤돌 회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얘기가 되어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멜라니아에서 네. 만나서요. 네, 이렇게 만나는 게 몇십 년 만이에요. 30년 만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김옥숙 여사와 그 바바라 부시가 그 단독 오찬한 이후로 30년 만이라고 정상 하는데 부인들끼리 이렇게 단독 오찬하기도 우리 그렇죠. 같은 나라는 쉽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벽지가 녹색이죠. 네. 저희가 그린룸입니다. 저 녹색 벽지는 1962년에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이제 고른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응접실 같은 공간인데요. 네. 저 공간에서 이렇게 오찬을 했다는 것, 그것도 미국 측 요청이 있어서 단독 오찬을 했다는 건 미국도 지금 이제 한미 간의 관계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을 좀 대외적으로 보여준 네.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미국에 우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초등학교 방문한 영상도 들어와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교수님 이게 무슨 춤인지 아세요? BTS 방탄소년단 네. 춤이죠. 이게 아마 그 학교에서 네. 한국의 방탄소년단 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희 대사관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교류가 있는 예, 초등학교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참관을 하셨는데 네. 이 김정기 여사가 뒤에서 따라서 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서 몇 마디 대화도 나눈 부분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네. 북한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인문회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 같은 거죠. 그 장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모습인데요.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또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고요. 앞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2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제재에 맞서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제강국 건설이 주되는 정치적 과업으로 나선 오늘 자력갱생을 본영의 보금으로 틀어쥐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대미 강경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뭐 크게는 없었는데요. 자, 베트남 회담은 사실 저희도 뭐 중계를 했지만 깜짝 놀랄 그렇죠.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혹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최선이라든지 김영철 라인을 뭐 그 라인은 그대로 살려뒀어요.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빨리 간 이유 중에 하나도 혹시라도 북한의 강경한 발언이 나왔을 때 강대강으로 갔을 때 전체 판이 이제 흔들릴 수 있었는데 걱정한 만큼 그게 안 나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요. 북한이 경제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것을 작년 2018년 4월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포기하면 자기들의 사실상의 말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예, 뭐 지금 그런 대로 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 결론은 네. 탑다운 방식으로 두 정상 간의談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완화 해달라는 거고 네. 미국 측에서는 큰 약속해야지 그런 건 뒤에 잘해줄게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접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가기 앞서 만나기라도 하려면 어느 한쪽이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미국이 사실 강국으로서의 지금 유전자를 마음껏 발휘를 하고 있고 북한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라는 것은 미국이 주는 서로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압박하는 측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회담 내에서 미국의 여지가 얼만큼 있는가들을 확인하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사실 북한의 문을 두드려야지 협상 테이블로 부르고 북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북한이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저는 도발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고 국제사회로 바로 가서 네. 자기가 비핵화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다. 뭘 가지고 와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양절이 네. 며칠 있으면 그렇죠. 김일성 생일요. 네. 4월 15일. 혹시 뭐 미사일 쏘거나 이런 너무 나가진 않겠죠? 그러진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4월 15일하고 4월 25일이 이제 15일은 김일성 생일이고요. 25일은 북한군 창건 기념일인데 아마 네.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미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군사 퍼레이드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는 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력 경쟁을 얘기하고 경제를 집중적으로 네.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회담의 틀 자체는 깨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 발사해 보세요. 북미 간의 관계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모든 실무 접촉 라인은 스톱돼 있습니까? 네.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락은 하고 있는데요. 네. 논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 정도는 되지만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지는 네. 않는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자기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일단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준영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